Dubro Suspicion Files. 한 천재 물리학자의 죽음. 이게 수십 년 동안 정말 거대한 신화로 남아 있었죠. 오늘은 바로 이 이휘소 박사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의 전설이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음모론은 바로 이 질문, 사고냐 암살이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수많은 소문과 신화들을 한번 싹 걷어내고요, 진짜 사실의 조각들만 모아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진실을 알려면요, 먼저 그 진실을 완전히 가려버렸던 그 강력한 신화, 그 이야기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정말 수백만 명이 진짜라고 믿었던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와, 진짜 무슨 첩보 영화 같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이끌던 천재 과학자가 암살당했다. 이 극적인 스토리가 정말 수백만 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 이야기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신화 속에 가려진 진짜 이휘소 박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스파이가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그를 말이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가 진짜 어떤 분야의 전문가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휘소 박사의 연구 분야는요, 무슨 폭탄이나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걸 파고드는 학문이었던 거죠. 빅뱅의 그 순간, 그리고 원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왼쪽이 이휘소 박사의 전문 분야,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이고요. 오른쪽이 핵무기 개발입니다. 한번 보세요. 목표부터 연구 대상, 쓰는 도구, 필요한 전문성까지 이건 뭐 아예 다른 세계 이야기예요. 둘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이 비유가 진짜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 전문가한테 반도체 만들어달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휘소 박사에게 핵폭탄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격이었다는 거죠. 물론 천재는 맞았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천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이휘소 박사가 관련이 없었다면 대체 왜 이런 신화가 생겨난 걸까?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이 박사님 개인과는 별개로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절박하게 핵무기를 원했거든요.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보시면 1970년대에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발을 빼겠다고 하고, 주한미군은 실제로 철수하고,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당시 한국 사람들이 느꼈을 불안감 상상이 가시나요? 아, 우리 동맹한테 버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 극도의 공포. 바로 이 절박함이 음모론이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셈이죠.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바로 890 계획이라는 암호명으로 박정희 정부가 아주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은 이휘소 박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나중에 기밀 해제된 CIA 문서를 다 뒤져봐도요, 미국의 감시 리스트의 이휘소 박사 이름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는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굉장히 비판했던 그런 민주주의자였거든요. 핵 개발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음모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의 사고. 이게 정말 계획된 암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끔찍한 사고였을까요? 당시 경찰 보고서와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1977년 6월 16일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보면요, 사고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일종의 연쇄 반응이었던 거죠. 먼저 고속도로를 달리던 거대한 트레일러의 앞 타이어가 펑 하고 터집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통제력을 잃었겠죠? 트럭은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고, 마주오던 이휘소 박사의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저 타이어 파열이었어요. 음모론에서는 이걸 두고 CIA 저격수가 완벽한 타이밍에 타이어를 쐈다고 주장해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고속으로 달리던 트럭 타이어가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 혼돈 그 자체입니다. 트럭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걸로 특정 인물을 암살한다?
이건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살았고 심지어 이 박사님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부인과 자녀들도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이휘소 박사 한 사람만 노린 정밀 암살 작전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암살 시나리오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명백한 교통사고가 어떻게 15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대한 암살설로 바뀐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있었습니다. 1993년에 나온 이 책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이 소설이 이휘소 박사의 비극적인 사고에다가 비밀 핵 개발과 애국이라는 스토리를 입혀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중은 이 이야기에 그야말로 열광했죠.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당시 1990년대 한국 사회는 말하자면 이 이야기를 믿을 준비가 딱 되어 있었어요. 민주화가 되면서 반미 감정도 좀 있었고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안보 불안감은 최고조였죠. 여기에 우리도 강대국에 맞서는 세계적인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증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소설 속 이야기가 진짜 역사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신화 뒤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결국 1994년에 유족들이 소송까지 제기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남편은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생명처럼 여긴 사람이었다. 그를 공작원처럼 묘사하는 건 모욕이다. 정말 소설 속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이었던 남편이자 아버지를 기억해달라는 정말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는 신화와 진실을 분리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휘소 박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 어쩌면 신화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이휘소 박사의 진짜 애국은요, 비밀리에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로 원했던 건 우리나라의 후배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래를 위한 지적인 기반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한 진정한 애국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핵물리학자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이론 입자 물리학자였죠.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도왔다? 아니죠. 오히려 비판자였습니다. CIA가 암살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비극적인 사고였죠. 비밀 설계도? 애초에 핵무기는 설계도 한 장으로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거대한 음모론을 떠받치던 기둥들이 사실 앞에서는 이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왜 우리는 때때로 복잡하고 불편한 진실보다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신화나 전설에 더 끌리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이휘소 박사라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넘어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